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시장이 한 1% 중반까지 좀 내리다가 지금은 낙폭을 조금은 회복을 했는데요. 오늘 장 어떻게 마감할지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종목들의 마감 상태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OX 종목 LG화학 보도록 하죠. 3분기 배터리 영업이익 부분에서의 급증이 전망된다. 요즘 시총상위 안에서 LG화학과 LG엔솔에 대한 증권가의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유독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믿고 담아봐도 괜찮은지 두 분의 의견 보도록 하죠. OX 해주실까요? 그 증권가의 긍정적인 분석 어디 갔습니까? 왜 두 분 모두 다 X로 일치가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사용관 차장님, 네. 뭐가 걸리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내용 자체는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드리는 OX는 항상 지금 당장 이거 사도 괜찮을까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얼마 전에 8월에도 그랬고 9월에도 그랬고 한 68만 원 부근, 67만 원 부근 거기만 가면 지금 맞고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단은 항상 지지받았었던 8월 말에서 9월 초 지지받았던 이 35일선 지지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수급적으로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가추정에서는 외국인들 매도는 하지 않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2시 반까지 한 10,000주 정도 산 걸로 보이고 기관은 움직임이 없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 2시 반 이후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들, 1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은 결국에는 3시 반 장이 끝나고 수급을 확인해 봐야지만 얘네가 1시간 동안에 이렇게 팔았네 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좋은데 지금 일단 FOMC 좀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앞두고 있고요. 매크로적으로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거기다가 35일선이 또 깨졌어요. 그렇다 보면은 다음 지지선은 한 60만 원 정도, 60일선에 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은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관점으로 내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LG화학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반면 동진세미캠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오늘 장중에 9% 넘게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까지 내려갔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사실 다른 악재는 없었는데 왜 그런가 하고 뭐 여러 가지 제가 텔레그램방도 들어가 보고 여러 가지 뉴스를 찾아보니까 CFD 쪽에서 반대 매매가 좀 터졌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또 조금 전에는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서 밑꼬리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동진세미캠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여기서도 X로 일치가 됐는데 오늘 수급 보면 외국인 기관이 좀 많이 팔고 있어요. 네. 어떤 면에서 X 의견을 주셨을까요? 일단 당연히 단기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네.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22년 분기 실적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비슷하게 나오기도 하고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기는 한데 추가적인 악재 소식을 계속해서 찾는 것보단 일단 지금 기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전반적인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런 우려들 그리고 또 재고 증가에 대한 또 이슈 안타깝지만 또 공매도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라보는 것보단 일단 조금 기다렸다 참여해보는 그런 전략들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차트를 보면 25,000원 선에서 좀 두터운 매물대가 좀 보이기는 하는데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충분히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음봉이 좀 길게 나온 걸 보고 왔는데 지금 급등하는 모습이 좀 이어지고는 있어서 일단 제가 준비한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25,000원 선에선 두터운 매물대가 보이고 이 부분을 단기 반등 포인트라 또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신규 진입을 만약에 원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좀 단기 매매 그런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 스윙 이상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싶다라고 하면 업황 개선이라던가 그리고 구체적인 증권사에 대한 리포트나 이러한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올 때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살짝 언급해 주신 기사가 오늘 한 2시 반쯤인가요? 한 거의 3시 가까이 나와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삼성전자의 셀리디 랜드 포토레지스트 공급 다변화가 무산됐다. 네. 원래는 일본 쪽으로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되면서 동진세미캠의 그 독점 지위가 앞으로도 좀 꾸준히 이어질 것 같다라는 기사가 마침 9% 넘게 빠지는 오늘장 갑자기 나오면서 밑꼬리가 좀 잡혔어요. 단독 기사인가요?
한번 제가 볼게요. 이 네네. 기사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이 기사를 보고 또 급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더 일렉이라는 기사, 그 언론사에서 나온 네네. 기사거든요. 지금은 단독인 것 같긴 한데 요거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저도 그 기사는 지금 이동하면서는 못 봤는데 네. 지금 봤어요. 말씀해 주셔가지고 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램 리서치라는 곳에서 건식 PR을 합니다. 이 감강액이 웨이퍼 회로의 모양을 새기는 그런 약이에요. 그런데 이걸 2020년 2월에 개발을 완료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테크코리아 2022에서 미세화, 공정이 미세화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습식으로만 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전부 다들 느끼고 있어요. 기업들에서.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이제 건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집적도를 높이기 위한 공정들 그리고 D램도 렌즈처럼 3D 구조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공정 미세화가 되면서 비용, 수율, 해상도 이런 쪽에서 습식 레지스트의 한계가 봉착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동진 세미캠에서 하고 있는 건 습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만약에 건식 방식이 전부 다 대체된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에서 하려고 하는 극자외선 이런 노선 공정도 전부 다 이 습식이 아닌 건식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작용을 일부 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내용들 다 포함한다고 했을 때에도 이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봉 3월하고 7월 초에 깨지지 말아야 될 선 31,000원대거든요. 이거 그냥 하회해 버렸습니다. 물론 밑꼬리가 달리고는 있는데 끝나고 나서 수급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기관이 이런 식으로 지지대를 무너뜨리는 대량 매도가 나온다? 이때는 접근은 일단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추세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했고요. 일단 조금 전에 나온 뉴스는 사실 동진세미캠의 호재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타이밍에 나오니까 또 한 언론사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좀 더 확인을 해보자. 맞아요.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밑꼬리는 조금 잡힌 상황이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모트렉스 보도록 하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전망됩니다. 갑자기 또 화면 나오시니까 매무새를 다듬으시는데, 네. 모트렉스에 대한 매무새는 어떻게 다듬어 봐야 될까요? 두 분의 의견 OX로 보도록 하죠. 여기도 오늘 세 종목 다 X네요. 처음 뵙는 분인데 네. 의견이 일치가 다 되네요. 네. 왜 모트렉스는 근데 사실 좀 의외였어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단기적인 접근은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걸 보시는 분들이 보통은 지금 당장 매수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많이 보실 텐데 일단 자율주행 대장급 종목이라고 한다면 단연 모트렉스겠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좀 확연하게 좀 개선된 종목들이 많이 없는데 그중에서도 모트렉스는 이제 21년 연간 실적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며 그리고 자율주행의 대장급 종목들 사이에서 좀 우뚝 거듭난 그러한 종목인데요. 21년 흑자 전환에다가 그리고 무상증자까지 좀 진행을 했고 그에 투자자들은 좀 기대감을 좀 많이 좀 얻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드렸던 방금 두 가지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선반영되었다라고 보고 그렇지만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27년 완전주의 자율주행 시대를 열겠다라는 또 발표가 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섹터에 대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가장 먼저 좋은 모습을 보여준 역시나 이제 모트렉스인데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은 주기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인 접근보단 조금 눌렸을 때 접근하는 방법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작년 흑자 전환에 이어서 올해도 좀 점진적인 실적이 좀 개선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가 자율주행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좀 담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는 또 그러한 종목 그리고 이미 호재성이 이미 나와버렸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눌려 있을 때 접근하는 방법이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제 슈팅이 나왔으니까 오늘 좀 윗골이 달린 음봉에서 순매도세가 조금 나오고 있으니까 좀 눌림목을 기다리셔 보는 것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트렉스까지 X 의견. 오늘은 안타깝게 세 종목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매수 혹은 접근하기보다는 보류 혹은 매도 타이밍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외에 매수할 만한 종목은 오늘 뭐가 있을까요? 마감에 산다 두 분의 종목 키워드부터 보시죠. 삐빅. 나가세요. 추가 수출 기대감. 네, 이 수출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이 삐빅은 뭘까요? 우리 방승재 실장님 처음 보셨겠지만 김민수 대표님 모니터링을 많이 하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요즘에 김민수 대표님의 그 트렌드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도대체 무슨 종목을 보고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아, 에브리봇과 현대로템. 아, 연관성은 잘 모르겠지만, 예. 근데 저희 잘 아시죠? 모르겠어요, 솔직히. 사용자 사장님이랑 에브리봇. 근데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네. 용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도 어떻게 보면 로봇과 약간 뭐 방산, 뭐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성장성이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현대로템부터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 종목은 제가 보니까 1차로 6월 29일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더라고요, 마감 시간에. 그러면서 네. 25,000원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도 더 많이 갔었고요. 일단은 좀 꺾였을 때 2차에서 또 한 번 말씀드렸어요. 8월 24일 날 마감 추천주로 하면서 AS 가격 전략을 26,000원에서 27,000원에 한번 다시 매수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가격까지 좀 잘 조정을 준 것 같아요. 35일선 부근이거든요. 이 35일선 여러분들 안 보시는 분들 많은데 외국인들 굉장히 많이 보는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일단 방산이 전반적으로 9월 7일부터 다 꺾였어요. 수급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꺾였는데 과연 꺾일 때 외국인도 수급을 꺾었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현대로템 안 꺾였습니다. 유일에 한 9월 6일에 지금 개인들이 140억 정도 사갈 때 기관 외국인 양매도 나왔다가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지분 늘리기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방산의 높아진 프리미엄의 밸류를 부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폴란드 쪽에 뭐 30조 이상의 K2 수출 잭팟이 나왔고 총 1,000대 정도 됩니다. 1차 이행 계약 나왔고 연내에 10대 정도밖에 인도 안 될 것 같아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실망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개인들의 실망감이었던 거죠. 결국에 외국인들은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계속 지분 늘리면서 높아진 K방산의 위력에 베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35일선 지지선 삼아서 드렸던 가격 그대로 26,000원에서 27,000원까지 만약 떨어져 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매수 구간이 또 생길 것 같고요. 일단 이런 와중에서도 방산이 대부분 지표를 많이 무너뜨리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지지선을 지지받고 이틀째 양봉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금 세 번째 공략이다 보니까 이전에 그 2차에서 제시해 주던 목표가를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지 수정이 필요한지요? 네, 일단은 2차에서 제시해드린 매수대 또 정확히 왔었던 것 같고요. 목표가 그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한 38,000원까지 잡아보면서 향후에 추가적인 수출 기대감이라던가 이집트, 모로코 이런 쪽들의 협상 진행 현황 그리고 본업인 철도 쪽이 또 잘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쪽을 각각 나라에서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잘 된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 상향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삐빅 에브리봇에 대한 투자 의견, 왜 오늘 매수해야 되는지 전략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 저는 지금 모든 성장,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성장주들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만약 오늘 FOMC 일정 이후에 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만한 종목 이제 업종은 로봇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가져와 봤고요. 로봇 섹터 자체의 투심을 좀 환기시킨 종목은 바로 이제 에브리봇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성장성 그리고 뭐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이기도 하고요.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이 사실 조금 눈에 띄게 나타난 종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중 로봇 섹터에서도 좀 강한 모습 보이는 종목들이 많기는 한데 이제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로봇 청소기로 인해서 또 실적 향상이 확인된 그런 종목이고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도 로봇 청소기에 대한 판매 호조가 이어지면서 추가적으로 실적 향상에 좀 개선이 될 그러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봇주 강세를 좀 이끈 또 주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또 정부 측에서도 로봇 산업에 대한 정책 발언 그리고 대기업이 참여로 또 성장 섹터 대표가 좀 그러한 대표 섹터가 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9월 말에 테슬라의 AI 데이가 또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또 내일 또 있을 FOMC의 그런 방향성 이후에 그나마 좀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서도 에브리봇을 좀 선택을 해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결국 시장에서는 악재가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좀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또 에브리봇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3개월 전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원래 그 종목을 한 번 더 가져와 볼까 했었지만 그건 이제 이미 상승이 더 나온 상태고 그래서 에브리봇을 또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종가부터 2만 원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5,000원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브리보시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있었는지 수급 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오늘 유독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IMBC, YTN, 한국경제TV 이런 왜 방송사들의 주가가 네. 치솟는 것이냐, 뭐 이유가 있냐. YTN의 경우에는 뭐 매각 그런 이야기, 지분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약간 하나의 테마로 움직여 버리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좀 그렇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민영화 이슈가 맞아요.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분 열어놓고 보시면 굉장히 좀 재밌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YTN에서 한국경제도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온다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YTN 정말로 이번에는 민영화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매각 이슈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의 좀 테마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웬만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좀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YTN과 함께 뭐 IMBC 그리고 한국경제TV 특히나 디지털조선 이러한 방송사들의 주가가 오늘 좀 하나의 테마성으로 움직였고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매수 매도 종목입니다. 수급 전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외국인들 지금 사고 있는 종목을 보니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많이 사고 있어요. 전체 시장에서 53만 주 2시반 기준으로 매수 추정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만큼 자율주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지금 뜨겁다라는 부분들, 또 정부의 로드맵도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 것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 그 밑으로는 이제 조광 ILI 같은 종목도 이제 무상증자했던 종목인데 이런 것들도 좀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삼성중공업도 190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크게 사고 있고요. 더불어서 대우조선해양도 외국인들 33만 주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런 매각 기대감과 더불어서 LNG선의 운임 자체가 올라가는 환경들 지속이 되다 보니까 수주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꺾였다가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가고 있는 종목들은 크게 꺾이지 않는다. 다시 한번 움직임이 있다라는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엔 또 이제 한화솔루션 또 포진이 돼 있습니다. 30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마찬가지예요. 이거 주가는 지금 35일선까지 꺾어놨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서 외국인 지분율은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당장 나와 있는 컨센서스보다도 점점 더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질 거다라는 것들을 외국인은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결과가 결국에는 주가가 계속 가파르게 오르다 꺾이는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멈추지가 않습니다. 지금 개인만 계속 팔고 있죠. 네, 개인만 계속 팔고 기관은 트레이딩 정도로 접근하면서 전반적으로 태양광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아직도 싸다라고 외국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는 한국전력 같은 것들도 오늘 좀 사고 있어요. 외국인 26만 주가량 매수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매도한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많이 매도하죠. 전체 시장에서 외국인들 3,200억 매도하는데 그중에 2,800억을 전기전자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한국 시장을 팔고 싶은데 뭘 팔 거냐. 아직도 지분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데다가 반도체 업황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제 매도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 밑으로는 하이닉스도 역시나 이제 51만 주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휴마시스도 오늘 좀 많이 매도하네요. 47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40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그때 제가 이제 매수 접근을 하시고 싶으면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을 보고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주가는 조금 바닥을 잡는 듯 하지만 이 120 주선에 딱 걸쳐 있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수급이 안 좋으면 깨질 수도 있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그때 매수 타이밍이 오는 거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관 쪽에서 사고 판 종목들도 보도록 하죠. 어떤 게 있을까요? 특징적으로는 또 LG 노텍이 또 있죠.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곤 있겠지만 네. 이제 아이폰 14에 대한 예약 호조가 또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에 따른 카메라 모듈 판매 증가로 실적 성장 전망 때문에 좀 순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요. 그리고 그다음 종목으로는 페노션입니다.
LNG선 장기 계약 체결로 인해서 실적 향상이 기대된다라는 그런 전망 소식에 지금 기관에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선해운 ETF 상장 그런 또 기대감에 패시브 자금이 좀 유입되는 것으로 또 보입니다. 그리고 기간 순매도 종목으로 좀 보면요, SKC가 있는데 필름 사업 부문을 좀 매각하는 그런 또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친환경 미래 소재 전문 중간 지주사로 좀 전환됐다라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미 사이언스인데요, 지금 한미약품 그리고 한미 사이언스 지금 모두 좀 좋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FDA 이제 포지오 티닙의 부정적인 그런 의견 소식, 이제 물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된다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정 소식이 나오자마자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시장 마감에서 지금 수급 봤는데 저희 지금 봐야 되는 게 또 푸틴 대통령의 연설이 지금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원령에 대해서 러시아 전체 동원령이 아니라 부분 동원령으로 약간 축소된 것 같긴 하나 그래도 여전히 서방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계속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강하게 나가겠다라는, 방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강력한 스탠스 같기도 하고 살짝 한 발 물러난 것 같기도 하고, 이 푸틴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짜 일단은 좀 얄밉네요. 네, 얄미워요. 왜 이 대국민 연설을 연기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왔는데 왜 하필이면 또 FOMC 열리기 전에 이런 걸 하는 겁니까? 정말로 얄밉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서방에 대한 제재, 대한 불만이 좀 불만을 표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가 아니고 부분 동원령이긴 하지만 여전히 러우 전쟁은 조금 지속적으로 이슈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서 지금 75bp 인상한 이후에 연준에서 어떤 행보를 또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불거져 있는 리스크들이 정리는 안 되고 계속적으로 수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조금 더 강하게 하방 쪽으로 작용을 하는 이슈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수 분위기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86%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77%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754포인트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 원달러 환율은 1,396원까지 또 오르면서 전일 대비 소폭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분위기도 보시죠. 삼성전자가 앞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시장에서 대장 역할을, 뭔가 우리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다 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 오늘 또 1% 가깝게 내리고 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잠깐 빨간불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보합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에서는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부진이 눈에 띕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4% 하락합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